수업 시간 15분 전 시작해서 15분 늦게 끝나는 일정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희소 저 사람들 얼굴은 제가 날 것 같은데 지금 얼굴하고 화면은 보이나요? 둘 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8장 이제 다 끝났고요. 마지막 한 2페이지 정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딥 RL 중에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 DQN하고 DDPG 관련된 실제 example들을 한번 보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는 어떤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 예를 들면 액터 크리틱 중 A3C라는 게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TRPO, Q러닝, DDPG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하고 그 외에 이제 안 배운 배경되는 내용들이 약간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에 나와 있는 제일 위에 있는 gradient free method라는 것은 뭐냐면 그 evolution strategy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지네틱 알고리즘 계열의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강학습은 아닙니다. 그냥 exploration만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exploration만 하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서치 알고리즘 계열, 그래서 잠깐 언급했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런 어댑테이션 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ES라는 게 이볼루션 스트래티지의 약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강학습 3가지 철학 중에 트라이얼 에러 베이스드 러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하는 그러니까 그 철학에 충실한 계열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에러 시행착오만 해서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들이었고, 근데 조금 그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사실은 TRPO나 PPO 같은 알고리즘들하고 TRPO였던 것 같네요. 비교를 했었는데 그 이놈들이 의외로 과학습 계열의 알고리즘이 아닌데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점에서 약간 좀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강학습이 아닌 전통적인 알고리즘들도 상당히 발전이 돼 있다. 그런 거를 좀 암시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전히 속도가 당연히 제일 느릴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속도가 얼마큼 더 빨라지는가를 대략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xploration 또는 evolution strategy 방법 대비 뭐 예를 들면 액터 크리틱 중에 A3C 같은 방법을 쓰면 한 10배 정도가 빨라진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챕터 첫 부분에 배웠던 TRPO나 PPO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A3C보다는 또 한 10배 정도 더 빨라진다 라는 거를 실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그리고 오늘 좀 예시를 할 DQN 그 다음에 DDPG 그런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또 한 10배 정도 빨라지는.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DQL이나 DDPG 같은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빠르게 속도가 학습이 된다. 이제 학습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룰 수 없던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퓨처 리서치 토픽으로 삼을 만한 토픽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3장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사실은 모델 베이스드 방법론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환경의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알 수 있으면 사실은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또는 뭐 벨마니케이션으로 다이렉트하게 풀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테이트와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수억 개 뭐 이 스테이트와 엄청나게 많은 액션들이 있을 경우 이거를 모델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장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신 연구 방향은 이 모델이 주어지면 사실은 환경에 대해서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도 봤듯이 또는 벨마니케이션에서도 봤듯이 실제로 환경하고 인터랙션할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속도 면에서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하고 인터랙션하느라고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뭐 로봇 파일 같은 걸 학습시킨다 그러면 로봇을 실제로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1초 이상 걸리는데 그걸 수백만 번 인터랙션 한다 그러면 수백만 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트레이닝에서는 사실 학습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서는 우리가 3장 이후에는 포기했던 모델 베이스드 방법을 재결합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또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이브리드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부터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그 모델, 즉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죠. 그다음에 리워드에 관련된 것들을 학습을 하는 그런 전략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GPS라고 해서 가이디드 policy search 또는 뭐 힐코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데 뭐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뭐 이게 정말 대세다라는 하는 것들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최신 연구 주제를 좀 언급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외에도 굉장히 사실은 많은 토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관적인 리스트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뭐 저희 연구실 쪽에서 또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연구 주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이 됐던 이슈죠. 그래서 인버스 RL이라는 분야인데 인버스 RL은 뭐냐면 어떤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지난번 그 세미나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리워드 펑션을 찾아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리워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리워드 펑션을 찾아내는 그리고 리워드 펑션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학습에 전통적인 광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게일이라고 해서 겐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들을 인공적으로 자동으로 생성하고 예를 들면 벡터는 겐의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크리틱은 겐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역할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인버스 RL하고 그냥 일반적인 RL하고 결합하는 이런 최신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도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벌써 한 3, 4년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자율주행차로 몇 번 예시를 들었었던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좁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넓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라 하면 예를 들면 자율주행 시나리오에서 어떤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냥 단순하게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우리가 폴리시 그레디언트 다룰 때 폴리시 그레디언트하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 러닝의 맥시멈 라이클리드 러닝하고 차이점을 살짝 얘기를 했었죠. 그게 리워드가 추가된 거 차이점이라고 했었는데 그 관점이 이제 좁은 의미의 이미테이션 러닝이고, 넓은 의미의 이미테이션 러닝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사람을 모사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머신 러닝의 슈퍼바이즈 러닝에 지나지 않겠죠. 그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강학습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 휴먼 익스페리언스를 일종의 뭐 이니셜 컨디션으로 잡고 휴먼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게 하는 게 사실은 이미테이션 러닝의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학습과 머신러닝이 결합되는 굉장히 어드밴스된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게임 중에 축구 경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시나리오 상에서의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테이션 러닝도 이게 만만하게 볼 토픽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강학습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되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참고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좀 마이너한 토픽이긴 한데, 우리가 Q러닝 또 DQN을 배울 때 또는 벨만 이퀘이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컨트롤을 배울 때 Q 펑션은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주어지면 어떤 함수로 주어지는 걸로 우리가 배웠었죠. 당연히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습하는 중간에는 이 Q 펑션들 자체가 사실은 릴라이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Q 펑션 자체를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로 다루는 최신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디스트리뷰셔널 RL이라고 한다. 그래서 Q 펑션을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있겠죠. 그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벨만 이퀘이션 같은 좀 것들을 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최신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Q러닝에 어떻게 보면 일반화돼가는 과정이다. 딕변의 일반화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이 과목에서는 에이전트가 하나만 있는, 즉 플레이어, 게임으로 치면 플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그런 강학습 문제만 다뤘는데, 생각을 해보면 플레이어가 여러 명 있는 경우가 많죠. 뭐 대표적인 게 스포츠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것들, 여러 플레이어들이, 아니면 무슨 온라인 게임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경쟁하거나 협동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목에서 배웠던 싱글 에이전트 RL이 멀티 에이전트로 확장되는 그런 종류의 문제에서 확장돼서 연구를 하는 그런 또 토픽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간의 정보를 얼마큼 공유할 거냐, 그 다음에 공유하는데 공유 정보를 얼마큼 줄여나갈 거냐, 그 다음에 뭐 인퍼런스 할 때는 예를 들면 공유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전략을 디센트럴라이즈 시켜서 거의 공유를 안 하게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들이 계속 현재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볼 수 있고, 이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참고로 뭐 우버 같은 또는 테슬라 같은 그런 자율주행이 중요한 사업 분야 중에 하나인 회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율주행이 좁게 보면 싱글 에이전트 프로블럼이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멀티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을 때, 어떤 한 대 자율주행차가 있을 때 옆, 앞, 뭐 뒤에 레인에 있는 그 다른 자율주행차들이 지금 내가 취하려는 액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차가 한 대만 있으면 사실 싱글 트래픽 플로우도 늘리고 그다음에 사고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전략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에이전트 RL은 사실은 자율주행 관련된 지금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있고요. 그래서 실용적인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버클리의 세르게이 레빈 교수가 강의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토픽이 다음 토픽입니다. 오프라인 RL이라는 토픽. 그래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미리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미테이션 러닝하고도 비슷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기존의 슈퍼바이즈 러닝과 강학습이 결합되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프 팔러시 강학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모아져 있는 데이터는 당연히 다른 종류의 팔러시에서 만들어진 걸 테니까. 그래서 이 오프라인 강학습이라는 또 새로운 분야가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프 팔러시 방법론의 또 일반화된 어떤 개념이다 또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토픽은 지난 2주 전에 그 구글 리서치의 이기민 박사가 세미나 했던 내용이죠. 스파스 리워드 프로블럼입니다. 즉 어떤 리워드가 중간중간에 주어지지 않고 굉장히 오래 뭐 게임 프로블럼으로 친다 그러면 오래 게임을 시행한 다음에 게임이 끝난 데에만 뭐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체로 스파스 리워드 프로블럼이라고 하죠. 리워드가 굉장히 지연돼서 나타나는, 그럴 때 중간중간에 리워드를 대신 뭐 사람이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형태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종류의 방법론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싱글 에이전트를 얘기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과목에서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들은 다 싱글 태스크 프로블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태스크가 주어지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풀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인데, 생각을 해보면 가장 이상적인 AI는 하나의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여러 종류의 문제를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 풀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알파고의 그런 후속 작품들로 알파 1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멀티플 하나의 에이전트가 멀티플 태스크를 풀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전엔 바둑만 풀었는데 바둑뿐만 아니라 장기도 같이 하나의 에이전트가 싱글 에이전트가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확장하면 멀티플 태스크가 있을 때 이거를 순차적으로
학습을 잘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습. 그래서 메타러닝이라는 분야하고 접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메타 RL이라는 그 멀티플 태스크를 학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론이 MAML이라는 방법론들이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토픽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주관적인 리스트니까. 그래서 수많은 새로운 오픈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야를 연구할 사람들은 그런 토픽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그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약간 중에 이그젬플로 그 DQN하고 그 카트폴 문제를 DQN에 적용한 거, 그 다음에 그 돌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폴 밸런싱이라고 하던가요? 잠깐만요. 네, 펜듈럼이라는 그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이 지난 코드라 텐서플로우로 작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DQN을 이제 카트폴에 적용한 뭐 예시라고 볼 수 있고요. 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지금 디멘전이 아마 이 x축의 그 위치하고 그 다음에 속도 그리고 이 폴대가 얼마큼 기울어져 있냐의 각도하고 각속도 네 가지가 스테이트 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액션은 이제 좌로 보낼 거냐 우로 보낼 거냐 2디멘전널한 정보가 되겠고요. 190번 에피소드를 돌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액션 디멘전은 2고 스테이트 디멘전은 4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키포인트만 좀 잠깐 언급을 하면 이니셜 컨디션이고 DQN의 키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타겟 네트워크를 슬로우하게 변화시키는 거하고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하는 거가 있었는데 실제 그 학습을 시키는 네트워크 여기서는 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투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씁니다. 그래서 인풋이 지금 스테이트가 4디멘전이었죠. 4디멘전이고 히든 레이어가 10디멘전이고 두 개의 히든 레이어가 있고 렐루를 쓰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실은 텐서플로어의 뭐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학습시키려는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좀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코프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스코프를 이제 이밸루에이션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렇게 학습 트레인업을 한 파라미터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타겟 네트워크는 스코프를 이제 별도의 다른 이름으로 두고 트레인업을 한 파라미터가 아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학습시키는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은 안 하고 그 함수의 값만, q 펑션의 값만 계산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에피소드를 돌리면서 그것들을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하는 것, 그 다음에 엡실론 그리드로 DQN에서는 액션을 취하죠. 이게 기본적으로 오프 팔러스라고 그랬으니까 엡실론 그리드로 비헤이비어 팔러스를 구하고 타겟 네트워크에서는 그냥 맥시멈의 디터미스틱 팔러스를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엡실론 그리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핵심적인 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요 펑션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리플레이 버퍼에서 일정한 사이즈의 배치를 뽑아내오는 여기서 한 32개 정도의 배치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하나의 익스페리언스 세그먼트가 SARS였죠.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을 이제 타겟 값과 그래서 그 실제로 계산하는 네트워크의 값을 계산하고 실제 텐서플로우 혹시 여기 써본 사람 요즘 다 파이토치 쓰 텐서플로우 써본 사람 그래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텐서플로우가 좀 불편한 점은 이제 뭐 이런 세션을 디파인해서 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로스 펑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관련된 내용 자료는 참고 자료로 ETL에 올려놨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한번 참고를 해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지금 학습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상당히 안정화돼서 DQN이 액션을 잘 취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폴대가 안 쓰러지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스탑을 하고 DDPG로 넘어갈 거예요. 자, DDPG는 이런 문제죠. 펜듈럼이라는 문제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좌우로 움직인 건 없으니까 각도하고 각속도가 기본적인 스테이트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액션은 뭐냐면 쳐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오른 컨티뉴어스 액션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크기로 힘으로 뭐 예를 들면 반시계 방향으로 쳐줄 건가라는 그래서 DDPG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상당히 빨리 학습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DQN에서 썼던 네트워크하고 거의 같은 비슷한 구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 정보하고 액션 정보가 화면의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요약한 각도라든가 여기 이제 오픈 AI의 GIM이라는 걸 쓰는데 그 스테이트 정보를 이미 요약을 해서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로우 디멘저널한 스테이트하고 액션을 쓰니까 사실은 복잡한 CNN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인 건 상당히 스테이트하고 액션의 디멘전이 낮아서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아타리 게임 같은 실제로 화면 인풋을 픽셀 정보를 받아서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정보가 뭐 최소한 몇십만, 몇백만 디멘전이 되니까 한 프레임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전후좌우 세 프레임을 봐야 되니까 굉장히 큰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학습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이 오픈AI GIM은 어느 정도 쉽게 학습이 되지만 아타리 게임들은 만만하게 덤볐다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진행해 봤으면. 자, 그래서 펜듈럼이라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에피소드 한 100번씩 돌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지금 애니메이션 나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실제로 오픈 AI에서 제공을 합니다. 펑션을. 그래서 렌더링 하는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환경하고 인터랙션 하는 스텝이 바로 요 environment 스텝이라는 클래스에 하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것. 지금 DDPG가 중간중간에 이제 이게 좀 기본적으로는 팔러시 그레디언트에 가까운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팔러시를 학습시키고 그 팔러시를 가지고 중간중간에 액션을 취하는데 여기서 하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디터미스틱한 팔러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레이션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안 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디터미스틱한 팔러스에다 노이즈를 더해줬었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평균이 제로인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 액션을 취하는. 그래서 요 액션 취하는 단계가 단순하게 디터미스틱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 액션을 취한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노이즈가 더해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습시키는 팔러시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 액션을 취해서 환경에서 만들어내는 그 뭐랄까 데이터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팔러시 방법론입니다. 실제 핵심적인 그 RL 알고리즘은요, run이라는 펑션에서 돌아가고요. run이라는 펑션을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배치 데이터 확보하고 액터를 학습시키고 크리틱을 학습시키는데 여기서 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액터에도 학습을 시키는 현재 학습시키려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DQN에서 그 무빙 타겟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정시킨 타겟 네트워크가 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액터도 지금 타겟 그러니까 고정시킨 그냥 실제로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는 그리고 파라메타는 그 백프랍을 하지 않는 그런 그 결과만 뽑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타겟 네트워크, 액터 네트워크라고 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습을 시키려는 그런 또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또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터가 두 종류가 있고 크리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DQN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틱은 사실 DQN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무빙 타 타겟 시대는 즉 R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아규먼트 맥스 그러니까 맥스 Q 펑션이 있었죠. 근데 약간 달라지는 점은 DQN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Q러닝이 아니고 사실은 SARSA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학습하는 비헤이비어 팔러시를 가지고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그대로 씁니다. 맥시멈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맥시멈을 취하면 Q러닝이 되는 거고 맥시멈을 안 취하고 기존에 있던 팔러시로 다음 액션을 취하면 SARS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SARSA에 가깝다라는 거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DDPG가 DQN이 나온 다음에 발표가 돼서 그런지 DQN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DQN에서 쓰인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두 가지 테크닉이 여기서 다 쓰이고 있다. 즉 버퍼도 쓰이고 있고 리플레이 버퍼. 그 다음에 그 Q 펑션을 학습시키기 위한 여기서 크리틱이라고 부르죠. 크리틱을 학습시키기 위한 타겟 네트워크도 천천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천천히 변화시키는 전략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폴리악 에버리징. 그래서 그때 타워 값은 0.03 정도로 프로메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것들은 아마 지금 그 GitHub에 샘플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람들은 뭐 다른 또 오픈 소스도 많이 있지만은 참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링크를 나중에 ETL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크리틱도 두 종류가 있고, 즉 그 현재 학습시켜야 되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 타겟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액터도 현재 학습시켜야 되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타겟을 정하기 위한 아까 SARSA 형태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넥스트 스테이트의 액션이 필요한데 그 액션을 Q러닝에서는 그냥 아그맥스로 취했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바로 이 타겟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현재까지 학습돼 있는 그렇지만 천천히 변하고 있는 그 비헤이비어로 타겟을 정합니다. 그래서 4개의 네트워크가 동원되고 있고 그중에 2개만 비헤이비어 팔러시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게 좀 용어가 좀 헷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학습시키는 네트워크는 2개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네트워크 있고 뭐 크리틱 네트워크 있는데 이 Q 펑션의 A에 해당하는 부분에 바로 그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을 취한다 그랬죠. DDPG. 그래서 기존의 DQN에서는 뭐 이건 사실 TMI이긴 한데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DQN에서는 이 액션들을 그냥 아웃풋의 인덱스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인풋은 스테이트만 들어가고. 근데 DDPG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액션도 하나의 인풋 펑션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합성함수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액션이 추가적인 인풋으로 들어갔고 아웃풋은 그냥 하나의 값만 튀어나오는 펑션 하나만 나오는. 왜냐하면 액션 A가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합성함수 미분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DQN하고는 다르게 쓴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포인트들은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터레이션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한 중간 정도 100개 에피소드 중에 한 87번째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학습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 노트북에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컨티뉴어스한 액션이 실제로 맥북에서도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과장 해석
하면 안 될 일은 이 아타리 게임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한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학습이 안 됩니다. GPU와 서버를 동원하지 않고는 도저히 학습이 안 되고 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지막은 그냥 이그젠플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코딩도 조금 해야 되고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실제 구현한 케이스들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학기 강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고, 끝내기 전에 뭐 질문 있습니까? 시험이다, 뭐 기타 아무 내용이나 질문 없나요? 자, 그래서 다들 시험들 잘 보기 바라고 한 학기 동안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